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조용히 시작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저는 대학병원 5층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 받은 통보, 암의심 소견, 정밀검사 필요, 55년을 살면서 병원이라곤 감기약 타러 동네 의원에 가본 게 전부였던 저였습니다. 대학병원은 처음이었고 하얀 복도는 너무 길고 차가웠습니다. 죽는 건가?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없이 공장 기숙사에서 혼자 살아온 지 30년. 죽어도 아무도 모를 인생이었습니다. 검사실을 찾아 복도를 걷는데 창가 쪽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을 무심코 바라보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는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몸, 백발, 주름진 손. 그런데 그 옆모습이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제가 아까 매점에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식혜 사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20년 전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미소였습니다. 엄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남학생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담요를 들고, 누나, 담요 가져왔어. 할머니 다리 덮어드려야지.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추우시죠? 두 아이는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손주처럼, 아니, 어쩌면 친손주보다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여자, 새 가족을 만들었구나. 20년 전, 7살이었던 저를 두고 집을 나간 엄마. 아빠는 술에 취해 매일 밤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갔어. 우릴 버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엄마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대체 왜? 그런데 지금 엄마는 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는데 저 여자는 새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가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었는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학생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남학생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두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를 괴롭히려는 건가? 그런 눈빛.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본 엄마. 뼈만 남은 그 모습. 하지만 저보다 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눈빛.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건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제 가슴 한가운데는 20년 전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장 위에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버렸을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의문이 든 게 아니라 처음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지.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저는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7살 때 제가 매일 밤 물었던 질문. 아빠는 대답 대신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햇빛 아래 앉아있던 엄마. 그 옆에서 정성스럽게 돌보던 두 아이. 그리고 저를 보고 눈물 흘리던 엄마의 얼굴. 왜 우는 거야? 나를 버린 건 당신인데.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저는 이 공장에서, 이 기숙사에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12시간 노동, 밤 10시 귀가.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정훈 씨, 왜 결혼 안 해요? 나이가 몇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7살 때부터 사랑이 뭔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떠났고 아빠는 술만 마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빠 대신 제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학교?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용접을 배웠고 손은 화상 자국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아빠가 죽고 나서도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용접기를 들고 서 있는데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김정훈, 정신 어디 팔았어? 위험하잖아. 죄송합니다. 요즘 왜 이래?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봤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20년 만에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다른 아이들과 행복해 보였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점심시간.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 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가봐야 해. 다시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인지. 오후 5시 저는 조퇴를 했습니다. 반장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로 나를 버린 거라면, 만약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5층 복도.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창가 쪽. 엄마는 오늘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두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엄마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훈아.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엄마는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 엄마는 저를 안아줄 만큼 컸는데 지금 엄마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똑같은 대답.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실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나는 평생 엄마를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 엄마는 다른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평생을. 엄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다른 애들이랑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만 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제 봤던 여학생, 지우였습니다. 뒤에는 민준도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저와 엄마 사이에 섰습니다.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평생 누구보다 착한 분이에요.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시면 안 돼요. 저는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는 대체 누구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돌봐주신 아이들이에요. 할머니는 저희 은인이에요. 은인.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인이라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은인? 재밌네. 나는 친아들인데 버림받았거든. 지우와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있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 내 아들, 정훈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대체 왜?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7살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이때는 행복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다시 가봐야 해. 제대로 물어봐야 해.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눈물을 닦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할머니는 평생 단 한 사람만 찾으셨어요. 지우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용접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도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그 얼굴, 미안해, 미안해 반복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저를 막아섰던 두 아이의 모습. 저 애들은 대체 뭐야? 왜 엄마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야? 질투가 났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질투였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 곁에 있지 못했는데 저 애들은 엄마와 함께 있잖아. 목요일 저녁, 저는 공장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훈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 귀신 됐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나 봐라. 뭔 일 있으면 말해. 속 썩이지 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료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에이, 답답한 놈. 알았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우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어깨에 가방을 맨 모습.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알고?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저씨가 여기서 일한다고. 엄마가? 네. 할머니는 아저씨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 나를? 지우는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7살 때, 민준이는 5살 때 그곳에 맡겨졌어요. 고아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아원에서 조리사로 일하셨어요. 20년 동안이요. 20년.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그 20년 동안 엄마는 고아원에 있었던 겁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수십 명이에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셨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거기서 일한 거야? 나한테 와야 했잖아. 지우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저는 혼자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구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낡은 교복을 입고 혼자 교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 또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혼자 졸업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제 첫 출근 날, 공장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 모든 사진이 멀리서 찍혔습니다. 마치 숨어서 지켜본 것처럼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저씨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멀리서 지켜보셨대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멀리서만 봤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내가 나타나면 정훈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라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처? 더 큰 상처는 엄마가 없다는 거였는데,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집을 나간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희도 몰라? 아니요. 저희는 알아요. 하지만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저씨한테만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가 휴게실 밖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누나, 늦었어. 할머니 약 시간이야. 지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병원에 와주세요.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앨범을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첫 출근, 심지어 아빠 장례식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영정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밖에 서 있는 모습, 그 뒤에 멀리서 흐릿하게 찍힌 한 여인의 뒷모습,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날도 왔었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앨범 위에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봤던 거야? 그런데 왜 다가오지 않은 겁니까? 왜 단 한 번이라도 안아주지 않은 겁니까?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사진이 아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빛바랜 글씨. 정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20년 동안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야 해. 엄마한테 가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금요일 아침, 저는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반장이 물었습니다. 또 병원 가?
검사 결과 나왔어? 아니요. 다른 일이 있어서요. 뭔데? 급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미뤄왔던 일이요. 병원 5층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잘하자. 이번엔 소리 지르지 말고 제대로 들어보자.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엄마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왔구나. 정훈아. 저는 천천히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엄마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뼈만 남은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떠났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내 아빠가 빚을 졌어. 엄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삼겹살집. 엄마는 주방에서, 아빠는 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이 잘 안 됐어. 아빠는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사채를 썼어. 사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렸어. 그런데 갚을 수가 없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제가 얼른 받쳐줬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엄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7살 때였어. 아빠가 사업을 했었잖니. 작은 식당이었는데 기억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어. 근데 우리한텐 돈이 없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한테 말했어. 당신 부인을 우리한테 보내시오.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소.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게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그게 어떤 곳인지.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거절했어. 처음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 너를 건드리겠다고. 나를? 응. 내가 학교 가는 길을 지켜봤다고 했어. 언제든 데려갈 수 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내가 떠나야겠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 너랑 아빠는 안전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떠난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한테 편지를 남겼어. 거짓말을 적었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난다고. 왜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빠를 미워하며 잘할까봐. 아빠도 피해자였어.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너는 아빠를 평생 원망하며 살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게 나았어.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미움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눈에서 엄마,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우와 민준이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이 저를 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제가 곁에 있지 못했을 때 이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어줬으니까. 지우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게 됐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후에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왜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하셨는지.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처럼 가족에게서 떨어진 아이들을 돌보고 싶으셨대요. 속죄하듯이요. 속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는 평생 아저씨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고아원에서 일할 때도 쉬는 날엔 항상 아저씨를 찾아가셨어요. 멀리서요. 알아. 앨범 봤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우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20년 동안 모으신 돈이에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김정훈.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잔액 3,127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월급이 150만 원이었대요. 그 중에서 100만 원은 고아원 아이들 후원금으로 내고 나머지로 생활하시면서도 조금씩 아저씨한테 줄 돈을 모으셨대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모은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도 안 했어요. 알아. 내가 옆에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민준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엄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간 건 맞아.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도망쳤어. 뭐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지. 경찰서에 갔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 내가 신고하면 너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럼 그 후로는 고아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어. 거기는 신분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었거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박순자 씨 병실입니까?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눈빛.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불린 여성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늦게 왔네요. 병원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정훈 씨인가요? 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순자 씨는 저희 고아원의 은인이에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셨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셨어요.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전부 모였어요. 순자 씨 보러 오고 싶다고 엄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애들이? 네. 순자 씨 손으로 밥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전부 왔어요.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로비 앞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훈 씨, 어머님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였어요.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들에게 어머님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엄마가 내 곁엔 없었지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나 하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도까지 줄지어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며 엄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민지예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먹고 자랐어요. 할머니, 저는 성훈이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들 잘 자랐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은 20년 동안 엄마를 곁에서 봤구나.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를 지키기 위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기력이 다 빠진 듯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애들 얼굴 보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암이 전이된 상태라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라고 봐야 해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주에서 한 달. 더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말기 단계라. 지금은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최대한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 고작 한 달, 20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았어.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고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제발. 새벽 3시쯤 엄마가 깼습니다. 정훈아, 물. 저는 얼른 물을 받아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훈아,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더 있어. 엄마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7살 때 엄마가 떠나던 날 밤,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엄마가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얼굴을 한참 봤어. 자고 있는 내 얼굴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엄마를 불렀어. 엄마, 어디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저도. 엄마는 그 순간 거의 무너질 뻔했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자라야 했으니까. 그래서 떠났어.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그리웠어요. 평생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반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휴가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어머니, 너 어머니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야 찾았습니다. 반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봐. 그리고 후회 없이 잘 모셔드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엄마, 나 중학교 때 말이야. 처음 용접 배울 때 손을 화상 입었어요. 아이고, 많이 아팠겠다.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미안해.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지우와 민준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엄마와 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엄마니까요. 아저씨도 알잖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한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아저씨가 가장 소중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도 아저씨가 소중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을 못했고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잡으면 엄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엄마가 잠깐 깨어 저를 불렀습니다. 정훈아. 네, 엄마.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애들, 지우랑 민준이, 잘 봐줘. 네, 저 애들, 아직 어려.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형처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알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너를 다시 봐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민준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영양제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은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깨어나면 바로 곁에 있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눈꺼풀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정훈이.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놓았어요. 엄마, 지우랑 민준이가 아까 왔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국화 꼭 가져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심박수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7살 때 꿈. 엄마가 저를 안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워주는 꿈이었습니다. 정훈아, 무섭지? 엄마가 잡고 있을게. 엄마, 더 높이. 그래, 우리 정훈이 용감하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미안해. 정훈아, 미안해. 엄마는 점점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네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호흡이 너무 약했습니다. 엄마, 얼른 일어나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엄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산소량 높여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그때 지우와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을 살짝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른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오후 원장 선생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이거 순자 씨가 저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뭔데요? 직접 보세요. 순자 씨가 당신 줄 거라고 했어요.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고 각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마이너스 정훈이 8살 생일. 2007년 9월 1일 마이너스 정훈이 초등학교 입학. 2015년 2월 10일 마이너스 정훈이 고등학교 졸업. 모든 봉투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수백 통.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날마다 엄마가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정훈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엄마는 멀리서 봤어. 내가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노는 걸. 많이 컸더라. 엄마가 떠날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가 곁에 없어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눈물이 떨어져 편지가 젖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5월 5일. 정훈아, 오늘 어린이날인데 너는 일하러 갔더라. 아직 중학생인데.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공장에서 나오는 걸 봤어. 손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 다쳤구나.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아파서 어쩌나. 미안해, 정훈아.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엄마가. 계속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 엄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남겼습니다. 전할 수 없는 편지들을. 마지막 편지는 얼마 전 날짜였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정훈아, 드디어 너를 다시 만났어. 20년 만에. 내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내 얼굴을 다시 봤으니까. 내 목소리를 다시 들었으니까. 엄마는 행복해. 정훈아, 부탁이 있어. 지우랑 민준이 잘 봐줘. 그 애들도 너처럼 외로운 아이들이야. 내가 형처럼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건 내 행복이야. 사랑해, 우리 아들. 항상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당신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지우와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모아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편지 다 봤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날 지켜봤구나.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구나.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눈물이 엄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박수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반대편에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모두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깨세요. 제발, 깨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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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엄마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지우랑 민준이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나예요. 정훈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알아요, 엄마. 알아요. 미안해.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항상 날 지켜봤잖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찾아와 줘서. 엄마, 나도 미안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오해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해. 엄마가 설명 안 했으니까. 이제 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는 엄마 인생이 전부였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엄마가 전부였어요. 엄마 없이 살았지만 엄마 생각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받쳐 제 볼에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정훈이 많이 컸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아직 할 얘기 많아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봐서. 엄마가 지우와 민준을 봤습니다. 너희들도 고마워. 엄마, 너희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지우와 민준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정훈아, 부탁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네, 엄마. 그리고 저 애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형처럼 잘 돌볼게요. 엄마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정훈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새벽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이들이 왔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엄마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봤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건강해. 행복해.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훈아, 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비, 비, 비. 그리고 멈췄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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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길고 긴 소리.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6시 12분. 사망 확인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지우와 민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복도에 있던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엄마는 고통 없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미소를 지으며 저는 엄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나는 엄마를 평생 기억할게요. 사랑할게요. 그날 오후 장례식장이 준비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엄마를 위해 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절을 하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말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제 첫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어요.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제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대학에 갔어요. 모두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 혼자만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원장님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20년 동안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82명입니다. 82명.
저를 포함하면 83명. 순자 씨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다. 버려진 아이는 없다. 단지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나 엄마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영정을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를 낳아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엄마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형, 밥 먹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어떻게 해야 하죠?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저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들, 엄마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 그 순간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저 애들, 잘 부탁해. 저는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 지우와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가족이 필요해. 너희도 그렇잖아. 민준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그 호칭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나와 작은 투룸집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3천만 원으로 많이 낡았지만 3명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한 방을 쓰고 저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가족을 꾸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저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엔 다시 모여 함께 식사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저 된장찌개 만들어 봤어요. 할머니 레시피로요. 엄마 레시피? 네. 할머니가 예전에 알려주셨거든요. 식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맛이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엄마 맛이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형이 좋아하시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음식은 사랑이라고. 정성껏 만들면 그 사랑이 맛으로 전해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평생 사랑을 요리로 표현하신 거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가족처럼. 주말, 저는 지우, 민준과 함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엄마가 20년 동안 일했던 곳.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훈 씨,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형, 왔어요. 형, 오늘 뭐하고 놀아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았습니다. 공을 차고 술래잡기를 하고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땀을 흘리며 웃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이래서 여기서 일하신 거구나. 점심시간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서 있던 자리, 낡은 가스레인지, 큰 냄비들, 벽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조리사님을 기리며 사진 속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서 일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도 이 아이들 도와줄게요. 엄마처럼. 뒤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 씨, 혹시 여기서 자원봉사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자원봉사요? 네. 주말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시고 가끔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습니다. 형,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예전에 저는 그 단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너희가 있으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있으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행복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생긴다고요. 저는 두 아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맞아. 엄마 말씀이 맞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거실 한편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마 사진과 국화꽃, 그리고 엄마가 쓴 편지들.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보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엄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쓴 편지들을 읽으며 저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사진 봤어요. 여전히 예쁘시더라고요. 지우가 엄마 된장찌개 레시피로 요리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맛 그대로였어요. 고아원에도 갔어요. 아이들이 저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주말마다 가기로 했어요. 엄마처럼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생겼거든요. 지우, 민준이,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 모두 제 가족이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나를 낳아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해요, 엄마. 평생 사랑할게요. 마이너스 정훈이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들 옆에 저도 이제부터 엄마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매일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훈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지우와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형, 아침 만드셨어요? 응. 엄마가 사랑은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이 밥 한 끼 속에, 이 따뜻한 집 안에, 지우와 민준의 웃음 속에, 그리고 제 심장 속에 엄마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엄마,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함께하는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지우는 대학에 진학했고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할머니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라고.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 박순자.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세상에 사랑을 남겼습니다. 83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 흐릅니다.